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준비해온 강의하고 약간 조금 결이 약간 좀 어긋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오해를 일단 먼저 풀고자 제가 조금 먼저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중국 이렇게 또 글로벌 이커머스가 굉장히 요즘 공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토종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그리고 아직까지 브랜드력이 약한 브랜드가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약간 여기 얘기하고 조금 약간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모두 공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결과를 보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소개를 먼저 하자고 하면은요, 저는 AI도 모르는 소비자 마음을 스몰 데이터를 통해서 마케팅 스토리와 브랜딩을 수립을 전략하고 있는 28년 차 마케터이자 컨슈머 인사이트 컨설턴트로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겸임 교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의 강의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요, 첫 번째,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모두 공생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요즘 중국 이커머스가 굉장히 공세적으로 이렇게 또 마케팅이나 브랜딩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약간 위축이 되고 또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브랜드력은 아직 크지 않지만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브랜드가 어떻게 여태까지 성공을 했을까라고 하는 성공 포인트를 한번 도출해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브랜드는 자기 혼자만으로 자생적으로 크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브랜드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떻게 서포팅을 하면은 우리 브랜드가 훨씬 더 크게 브랜드력을 키울 수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첫 번째,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적인 진출에 따른 국내 기업의 피해 현황, 제가 앞에 분하고 약간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계속 조금 제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닌 현상인 거죠. 이게 보다 보니까는요, 그들의 진격에 의한 또 우리의 피해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요, 초저가 중국 플랫폼의 진격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우리 초상공의 브랜드가 모두 다 사라지고 거대한 플랫폼과 그리고 정말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것만 체리피커처럼 쏙쏙 뽑아가는 소비자만 남을 것이야 라고 하는 우려사항이 솔직히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52개 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땡땡땡땡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되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공세적인 중국의 이커머스 진출에 따라서 또 왜냐하면 테무 같은 경우나 이렇게 또 가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그 페너트레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어떻게 됐어?라고 물어보니까는 피해를 현재 받았어. 나는 피해가 아직도 없고 그리고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렇게 향후가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서울의 이런 회사들이 71%가 향후에 나는 피해를 받을 것 같아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사업 분야별로 그러니까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라고 질문을 했더니 오케이, 어떻게 됐지? 죄송합니다. 했더니 여기 다 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다 싹쓸이 모두가 70%가 훨씬 넘는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공격적인 어떤 공세적인 진출에 우리가 조금 위협을 느끼고 있어라는 거는 팩트야라고 하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떤 쪽으로 너희가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리고 현재 피해를 받고 있니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보면은요, 저도 솔직히 온라인에서 많이 제가
서칭을 하는 거는 어디가 더 가격이 싸는 거지, 뭐 1,000원이라도 더 싼 데가 어디야, 쿠폰 어디서 줘라고 하는 거를 저도 소비자인 저도 그런 거를 좀 따지게 되다 보니까는 이 가격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팩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요. 이게 제가 요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게 제 게 아니어서 예, 제가 죄송합니다. 버튼을 자꾸 잘못 눌러서요.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28년 동안 마케팅과 브랜딩을 해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거는 솔직히 굉장히 식상하고 언제 어디서나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식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훨씬 더 강화가 되고 체감이 더 좀 깊게 와닿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앞에서 얘기 나왔을 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나 아니나 실무적으로 볼 때 가격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나만의 브랜드 컨셉과 나만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력을 쉽게 더 효율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공공연한 어떤 그런 팩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브랜드가 중요한데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럼 벤치마킹을 할 때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하면 좋을까라고 해서요, 제가 브랜드력 어떤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아직은 작지만 커지고 있고 혹은 또 이미 위대해진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특별한 게 절대 아니에요.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브랜드와 관련해서 이게 또 죄송해요. 이게 너무 불편하네요. 자, 보면은요, 이게 의, 식, 주.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끝나고 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이 주자에 또 포커싱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곧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그리고 좋은 이그젬플로 좋은 사례로 보여줄 브랜드는요, 이러한 카테고리에 집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의 이야기의 팔로우를 흐름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 강의 준비 기간이 급하게 저한테 이렇게 좀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온갖 제 지인과 제 네트워크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스타트업 관계자,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는 전문가,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입니다. 교육 담당자, 그리고 홍보 마케팅 종사자, 그리고 제 학생인 젠지가 굉장히 요즘 여기 젠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대하기가. 그 젠지에게도 물었습니다. 어떠한 질문을 했냐면은요, 당신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브랜드가 무엇이야? 라고 하는 거를 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요, 그들이 22일 동안 저한테 총 60여 개의 브랜드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하나 60여 개의 브랜드를 다 서칭을 했습니다. 서칭을 하고 난 다음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브랜드는요, 9개의 브랜드하고 또 제가 맨 마지막에 그 브랜드 널처링과 관련돼서 또 좋은 샘플로 보여드릴 2개의 브랜드, 총 11개의 브랜드를 오늘 제가 이 강의 시간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9개의 브랜드를요, 제가 이렇게 다시 5가지로 범주화를 시켰어요. 첫 번째는요, 이 크래프트 전략이라고 하고 피보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솔직히 박사과정 때 읽은 너무너무 정말 제가 많이 울겨먹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굉장히 그 외부 환경이 빨리빨리 급격하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의 전략을 한쪽 축을 정확히 두고, 농구에서는 한쪽 발을 정확하게 대딛고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피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피보팅이라고 해서 어떻든 내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내가 변화한 거예요. 내 브랜드력을 키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은 보면은 솔직히 옛날에는 서울로 집중되고 또 지금 지방으로 분산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요, 로컬 가는 게 정말 해외여행 가는 것만큼 어딜가 로컬 가면 너무너무 재밌고 핫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거점의 이야기를 제가 구분을 했고요. 세 번째는요, 그냥 K 컨텐츠, K 스토리텔링. 그래서 보면은 이 카테고리 2하고 3하고는 약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네 번째는요, 정말 제가 이분은 직접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얘기를 할 거고요. 다섯 번째 카테고리는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의 손길과 그리고 거대한 플랫폼의 어떤 서포팅을 받아서 조금 더 다른 브랜드보다 이지하고 용이하게 자기 사업을 시작한 브랜드로 제가 이렇게 총 5개로 구분을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5개가요, 무자르듯이 그냥 딱딱딱 구분되는 건 아니고 살짝 겹치는 영역은 분명히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에 편하게 그리고 제가 강의하기에 편하게 5가지로 구분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여기 피보팅을 잘한 브랜드에서는요, 제가 확실한 3등을 꿈꾸는 스니커즈 브랜드 캐치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9가지하고 2가지 브랜드를 제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브랜드는 빼자. 예를 들어서 맛땡킴 같은 거 요즘 잘 아시지 않나요? 그런 브랜드 너무너무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은 살짝 조금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더 저하되어 있지만은 그 파워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를 선정한 거에 제가 포커싱을 두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브랜드를 소개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시하는 이미지 관련한 거는요, 출처는 제가 일일이 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시면 게 아무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는 예쁘던데요. 예쁜 거를 신고 우리가 좋은 데 가고 싶은 마음 있지 않나요? 제가 첫 번째로 확실한 3등을 꿈꾸는 스니커즈 브랜드 캐치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브랜드의 컨셉은 여기 보시면은요, 1950년대 그 밀리터리 운동화 캔버스를 브랜드 컨셉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 보면은 오카야마산 캔버스 천이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브랜드하고 신발의 어떤 재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화된 것들을 미리미리 삼아서 선점을 해버린 케이스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굉장히 나이가 그 인터넷에 보기에 굉장히 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했다가 쫄딱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망하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는 샌프란시스코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남자 편집샵으로 상당히 조금 유명한 어떤 그 브랜드, 오프라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해외 브랜드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대표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걸로 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수제화 사업은 분명히 망했지만은 수제화 사업을 하면서 부산 신발에 이런 분이 우리 있잖아요. 스니커즈 설비 경장이 놀고 있어요. 어떡해요?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제안과 그리고 디자인 파트너 브랜드와의 3박자가 컴바인 돼서 저는 이분의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컨버스나 어떤 그 반스 같은 브랜드는 많이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장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글로벌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가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짓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뢰 사업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이 젊은 사장은요, 우리가 이게 아니라
이거 그래 너희 1등이야 2등이야 인정해. 하지만은 3위 브랜드는 소비자 인식상에 명확하게 포지셔닝된 브랜드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등을 해버릴 거야. 3등을 먹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와서 제가 알기로는 무신사에서 굉장히 핫하게 잘 나가는 브랜드로,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도 물론 있고요. 그런 걸로 포지셔닝을 쌓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닥터키라고 하면 어떤 아이템이 조금 생각나세요? 닥터키. 예. 그냥 말 시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약간 우리가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저 요거 집에 있거든요. 물론 요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이런 브랜드는 좀 하나씩 다 요즘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는 아마 우리가 집에 하나씩은 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브랜드의 태생과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이 환경 변화에 피보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성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분은 경기대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랑 그냥 중국으로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때요? 중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땅덩어리가 클 것이며 그 땅덩어리가 큰 곳에서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와,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라고 하면서 수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수입을 하다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산에다가 팔았어요. 근데 보니까는 솔직히 이런 브랜드가 우리가 보면은 이커머스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세대 초창기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옥션 이런 것까지 필요해서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공세가 오니까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지경이 온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집 팔 수 없잖아요.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자기의 브랜드를요, 공동구매 이벤트 전략으로 피보팅을 해서 매출을 이렇게 높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러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해도 또 환경에서 이렇게 또 치고 나오니까는 브랜드가 없이 단순하게 OEM 제품만으로는 서바이벌 자체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거가 또 매출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보면은 OEM하고 ODM의 개념은 여러분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 분명히 아실 건데, 그냥 OEM에서 벗어나서 내 브랜드야. 내 브랜드라고 내 브랜드명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어때? 제품의 퀄리티가 어때? 단순히 싼 것 맛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퀄리티도 좋아야 되고 소비자가 좋아해야 되고 경쟁사보다 더 잘나야 되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또다시 한번 피보팅을 하면서 지금 닥터키라고 하는 브랜드로 지금 연 매출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고,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음 브랜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카테고리 2의 브랜드는요, 라이프스타일 로컬 이노베이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첫 번째 브랜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자 하면 어때요? 우리가 감자 하면은 은유적으로 쟤 너무 못생겼어, 너 감자 같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브랜드가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는요, 워낙에 감자는 은유적으로 메타포적으로 너 너무 못생겼어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더 못생긴 감자에 집중을 한 거예요. 보면 요즘 우리가 보면은 과일 같은 것도 약간 상한 것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못난이 감자를 해갖고서 이렇게 포파칩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붙이고요, 그리고 감자 유원지라고 해서 이 강릉에서 지역 로컬에 대한 이노베이션을 실시해서 이 지역하고 같이 본인의 브랜드하고 상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성공을 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은요, 서울시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로컬 유니콘으로 선정된 3등
3기 창업팀인데요. 못난이 감자의 업사이클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로컬 푸드를 판매하고 해서 아주 강릉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고, 강릉 이곳에 가면은 감자와 관련된 거, 그리고 강릉의 특산물과 관련된 모든 다양한 익스피리언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가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나만 성공을 하고 나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함께 발전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브랜드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카테고리의 두 번째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뉴진스님 보셨어요? 예,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종교의 관점이 아니라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와, 너무 신박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와우라고 하는 제가 비명을 지른 적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보셔도 와,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 스님이 햄버거를 드세요? 안 되잖아요. 고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브랜드가 화엄사라고 하는 거가 어떤 식으로 반절, 리버스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를 약간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실수를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정렬의 빨간색. 화엄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화엄사 절입니다. 정렬의 빨간색, 그리고 외국인, 녹차김, 참돌 자반.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화엄사라고 하는 절이 어떤 식으로 리버스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조금 오실 것 같아요. 보시면은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조금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자, 백을 하겠습니다. 이게 재미없게 이게 또 뒤에 게 나왔는데요. 자, 그래서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요, 구례 구민을 떠나서 화엄사의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리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하겠다. 화엄사가 구례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해서 그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시면 우리가 비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맛없어. 나는 건강보다 나 같은 고기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건에 대해서는 좋은 것은 알지만 약간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푸드테크 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맛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우버거도 낼 거고 치킨버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스팅을 받아서 김도 만들고 참도 잘반도 하고 회 런칭을 하고, 저는 그 종교라고 하는 거가 어떠한 식으로 리버스를 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우리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떤 지역과 어떤 상생을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참신한 사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들고,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실지 궁금한데요. 제가 여기서 화엄사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세 번째 카테고리인 제가 K 컨텐츠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거를 두 가지 브랜드를 소개했고요. 두 가지 브랜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또 한번 작은 브랜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소주, 혹시 이거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예, 맛이 어떠셨어요? 예? 이러면 안 돼. 실망했대요. 자, 여기서 요거는 일단은 개인의 취향으로 하고, 제가 일단은 독도 소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는 이 브랜드가 있는 걸로 몰랐어요. 그리고 CU 편의점에서 4,500원에 일단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면은요, 저는 일단 패키지 디자인에 놀랐어요. 너무 세련되고 점잖고 인텔리전트하고 젠틀하고 그 디그니티가 느껴지는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브랜드에 조금 파고들게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게 와인이에요. 근데 799805라고 하는 게 독도의 위도 경도가 된 거고, 이미 작고하신 한국의 치과의사가 나파그밸리 그 와이너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 와인을 생산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대표님은 이거를 보고서
와, 이렇게 한국적인 마인드, 코리안 스피릿을 이렇게 이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분은 제가 지인의 지인 찬스를 얻어서 제가 이분과 전화 인터뷰를 했고요. 전화 인터뷰한 내용이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분은 이제 보니까는 이제 여기에 요거 제가 다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요, 그 한남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도 굉장히 고객이 많기 때문에 독도라고 하면 우리 약간 컨트로버시에 그런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가 한남 체인에 런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대표님은 자기가 해외 수출을 하는데 7개월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7개월밖에 안 걸렸어요라고 했는데, 이 브랜드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브랜드 컨셉이 워낙에 훌륭하고 독특하다 보니까는 미국의 진로 하이트 딜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이 다이렉트로 이 소주 회사에 연락을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을 굉장히 나랑 우리가 누구가 해야 돼라고 하는 서칭 없이 스무드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는요, 이분이 굉장히 인사이트를 우리 중견 기업들에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사이트풀한 이야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거고요. 이제 이렇게 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동아운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혹시 타요버스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왜 그 캐릭터 이렇게 차 앞에 붙여갖고 애들이 막 울고불고 그거 못하면은, 그리고 또 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소녀상을 버스에다 앉힌 걸로, 그러니까는 이분은 동아운수 시절부터 마케팅과 관련된 감각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강하신 분이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전개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독도 소주 평창 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했는데, 여기 평창이라고 하는 거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분이 상당히 그 마케팅이나 어떤 브랜드 어떤 그런 감각이 있고 경험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보면은 평창이라고 하는 거는 올림픽을 이비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도가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평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는 소주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하십니다. 소주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또 관련자 3, 4명이랑 같이 하신다고 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K셀럽이라고 하는 거, 한국적 스토리를 활용한 브랜드가 지금 경쟁력을 상당히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 브랜드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소소상공인들은요, 돈이 없잖아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광고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광고 생각하지 마시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광고 없이 어떻게 버텨라고 하는데, 이분도 그 브랜드를 런칭하고 몇 년 동안 절대 광고를 하지 않았대요. 대신 우리가 신문 기사에 내 브랜드를 릴리즈하는 거를 홍보 PR이라고 하는데, PR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계속 알렸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은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기사 하나만 잘 나가도 그 기사가 갖는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소상공인은 인지도가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고, 그 버티는 기간 동안에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굉장히 충실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브랜드 너처링 그리고 인큐베이팅과 관련된 이야기하고도 조금 더 맥이 닿아 있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부나 공공에서 좋은 브랜드를 일가를 매입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내 브랜드가 어쨌든 판매 유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도네이션 받는 곳에서도 해피하고 양쪽이 다 해피한 이런 케이스가 있는 것도 좀 지원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솔직히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돈 있으면 내가 중요한 정말 유명한 브랜드 에이전시, 브랜드 디자인 회사, 컨설팅 회사 다 내가 하이어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은 상황에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떤 이런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아 있는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그들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공공과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독도 소주하고는 조금 더 결이 다른 섹시 핫 보스라고 하는 컵밥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유퀴즈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에 요 사람 나온 거 보셨나요? 없으신 거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그냥 지루해서 TV를 딱 틀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를 섹시하고 핫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다가 되게 귀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다시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 아빠가 유학을 보내놨어요. 너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근데 뭐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다가 이제 매형한테 이렇게 뭐 등 떠밀리고 뭐 누나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컵밥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처음에 이 트럭을 사서 그 푸드 트럭 이렇게 뭐 페스티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했는데 다른 데는 막 줄을 서는데 자기네 브랜드 앞에 이 푸드 트럭 앞에는 아무도 줄을 서지 않더래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비보이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춤을 췄더니 300명까지 인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상당히 거쳤는데 이 샤크탱크는요. 그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일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좀 있었다가 사라지긴 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나와서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나 투자할게, 안 할게라고 하는 거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5인이 전원 모두가 나 너희 회사에게 투자할게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투자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요, 왜 우리가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솔직히 밥도 비싼데 거기 팁까지 주면은 돈이 더 많이 나오고 좀 아깝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이모 여기 반찬 더 주세요라고 하면은 조금 더 후하게 떠주는 그런 우리나라만의 정이 있고 덤으로 주고 또 흥문화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정으로 덤 주고 흥하는 거를 이 브랜드에다가 이 브랜드에다가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오면은 엑스트라라고 외치면서 막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입소문이 났죠. 근데 여기가 나중에는 약간 조금 그냥 아리가또라고 해도 외국 백인들의 직원들은 아리가또도 한국말인지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도 막 덤으로 주고 하는 그런 약간 불상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독도도 컨텐츠가 될 수 있고요. 무형에 보이지 않는 한국적인 정과 흥과 덤도 코리안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서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와 아이디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브랜드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요, 또 운도 좋아요. 그냥 맨날 자기 그 컵밥 앞에 형제가 와서 이렇게 맨날 먹더래요. 얘네 돈이 없어갖고 맨날 컵밥 먹나 보다라고 해서 많이 팍팍 퍼주고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그 두 형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경영 수업을 받는 사람이어서 투자를 하게 돼갖고 또 한 번 날개를 단 브랜드 케이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숨가쁘게 카테고리 3까지 여러분들하고 왔는데요. 제가 잠깐 한 20초 동안 물 좀 마시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자,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는요. 제가 작년에 네이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렇게 그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실제로 뵌 사장님이셨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네이버에게
좋은 케이스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브랜드 중에서 소개받은 브랜드예요. 제가 비건 김치에 대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카테고리 4의 첫 번째 해당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네 김치인데요. 비건이에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건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 성장세가 빠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 지인이 뉴욕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대요. 자기는 너무 고기 매니아인데 뉴욕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비건 이러니까 자기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비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우리나라서보다도 그냥 해외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높은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5년 장인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제 제가 이 캡처를 하다가 조금 안 예쁜 모습을 캡처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을 소개한 거는 제가 그날 뵀잖아요. 너무 에너지 넘치시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자기 브랜드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하신 분이에요. 순자네 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서 윈윈하고 상생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에 속하지 않나. 그러면은 왜냐하면은 이런 브랜드가 매출이 오르면은 누가 좋아요? 결국 네이버가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열정적인 대표의 에너지와 자이언트 토종 네이버 플랫폼의 어떤 소상공인과 유통의 윈윈하는 좋은 프로그램의 사례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카테고리 5번째,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기에 2개의 브랜드를 얘기할 건데요. 이 2개의 브랜드는 앞에서 제가 소개한 브랜드 대비 조금 더 인지도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화해는 다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성분이 뭐야, 이거 나쁜 거 있지 않아, 이런 걸로 우리가 화해 브랜드 어플을 한 번은 다 사용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화해 브랜드가 이런 정도까지 성장을 했을 거라고는 제가 예상을 못했고요. 이 브랜드가 나아가는 거가 어쩌면 그 많은 우리가 작지만 이제 큰 브랜드로 성장하는 그 우리의 포텐셜이 있는 브랜드들이 한번 이쪽 방향으로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초창기에는 성분이 뭐야,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하나의 어플이었어요. 근데 이 브랜드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브랜드에서 브랜드 엑셀러레이션 플랫폼으로 지금 변신을 하면서 브랜드 부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살짝 한번 보면은요,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여기는 뷰티와 관련된 거대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대한 플랫폼에는 많은 유저와 많은 소비자가 있고요. 많은 유저와 많은 소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들은 구매력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입점을 했을 때, 그리고 메인 구자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급은 거대 플랫폼이라도 내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과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님이나 대표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결이 다른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이 브랜드가 굉장히 제가 또 놀라웠던 거는,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해서 여러분들 쿠팡이나 이런 데서 요즘에 또 이렇게 신문에 났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프라이빗 브랜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하회라고 하는 엄마의 품에 있기 때문에 하회라고 하는 브랜드의 후광 효과가 굉장히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아니야, 나는 그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미플레인이라고 하는, 나는 프라이빗 브랜드가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내셔널 브랜드로서의 나는
가치를 키우고 이 브랜드를 키워줄 거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플레인이라고 하는, 보니까 제가 녹두나 이렇게 자연 성분으로 순한 화장품을 유지 컨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브랜드를 육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프라이빗 브랜드도 요즘 이 시장이 프라이빗 브랜드로 가고 있는 어떤 대세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놓치지 않고 하회 에센셜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브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도 진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어떤 플랫폼이 갖고 있는 강점은 뭐예요? 우리나라 소비자가 세상에서 가장 깐깐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가장 깐깐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테스팅했으니까 이 제품의 퀄리티는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많은 어떤 감동 그리고 또 느낌을 좀 인사이트를 많이 준 케이스여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이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젠지, 지금 대학교 3학년이고 군대를 아직 갔다 오지 않아서 내년에 가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추천해준 브랜드여서 달달하게 여러분들의 금요일들을 한번 그 커버하라고 제가 소개를 했건데요. 이 양재우라고 하는 뚝이라고 하는 25살의 여자분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뭐야 또 잠깐요. 오케이. 요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 뒤통수? 굉장히 유명한 축구 스타 베컴의 뒤통수입니다. 이 얘기 베컴을 만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뚝이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테디베어는 뭐 정말 흔한 테디베어인데 테디베어도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약가 브랜드예요. 이게 약가 브랜드가 런칭 첫날 55,600원이 아니라 56,000원짜리가 그냥 완판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이 뚝이라고 하는 양재우라고 하는 기획자는요, 안양예고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배불뚝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전거에다가 간식하고 주스를 놓고 판 거예요. 매출은 조금 있었겠죠. 근데 머리가 너무 똑똑했던 거는 그날 돈이 뭐 한 몇만 원 벌렸을 거 아니에요. 돈은 너 친구가 가져. 대신 나는 뚝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내 거야라고 벌써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뚝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자기가 가져온 거예요. 정말 이분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브랜드와 관련된 유전인자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에 처음에 취업을 했다가 점점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골든피스라고 하는 약가 GD 약가인데요. 할머니 할메니얼, 그렇죠? 뭐 약가가 뭐 어제 오늘의 약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젠지 애들에게는 뭐야라고 하는 신선함을 주는 거를 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양지우라고 하는 뚝이라고 하는 브랜드 기획자에 갖고 오고 그가 이제 런칭한 브랜드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요. 숏폼 맞춤형인 거고요. 인스타그래머블하게 올려서 예쁜 거 56,000원짜리를 누가 많이 사겠습니다가 하지만 올려놓으면 또 생각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포토제닉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를 잇는 그 브랜드 컨셉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5살의 독립한 브랜드 기획자 대표에게 매번 DM으로 콜드 컨택으로 우리 브랜드 이렇게 좀 키워줘, 우리 브랜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계속 브랜드 어떤 그 요청이 계속 와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25살 정도 돼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자극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태까지는요, 제가 오늘의 강의가 3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얘기했고요, 두 번째 얘기했고요, 마지막 섹션으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브랜드 인큐베이팅, 브랜드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 서칭을 하면은요, 이 두 개가 어떤 미묘하게 틀려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두 개가
개념적으로는 미묘하게 틀린 어떤 데피니션을 갖고 있지만은 결국 이 역할은요, 브랜드를 널처링, 브랜드를 영향을 주고 브랜드를 육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서는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해서 브랜드 널처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건데, 제가 네이티브에게 물어봤더니 콩글리시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애기 브랜드를 잘 성장한 어른 브랜드로 키우고, 이렇게 잘 성장한 어른 브랜드는 네이버에 입점을 해도, 쿠팡에 입점을 해도, 중국 티몰에 입점을 해도, 테무에 입점을 해도, 알리바바에 입장을 해도, 아마존에 입점을 해도 경쟁력을 굉장히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분을 또 한 번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의식주에서 술을 조금 강조한다고 했잖아요. 또 마지막에 술 브랜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분이고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영어도 너무 잘하세요. 근데 솔직히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미드라고 하는 말도 저는 처음 들었고요. 뭐 다 1등이에요. 다 1등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가 60개의 브랜드 중에서 주목하게 된 계기는요, 패키지예요. 굉장히 약간 이렇게 팝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지금 컬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패키지와 함께 이 미드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하는 궁금증과 새로움이었거든요. 근데 미드라고 하는 거는 바로 꿀을 발효시킨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미드로 만든 술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 컨셉을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분도 지인의 찬스를 썼어요. 지인의 찬스를 써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 나가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돈도 그렇게 솔직히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조금 브랜드와 관련된 감각이 있어서 그 회사하고 좀 같이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브랜드와 관련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프로그램, 교육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은 없고,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결국 원하는 거는요, 수출이에요. 수출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느 타겟에, 어느 나라에 도대체 들어가야 될지를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올해 수출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인 플랜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작지만 브랜드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수출에 대한 어떤 니즈가 강하구나라는 걸 한번 착안할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 수출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구매 파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하나의 판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요거 핸드크림이나 여자분들은 혹시 아세요? 이게요, 더프트앤로프트라고, 이게 향수와 향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브랜드인 거예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바로 한국말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저 나라에. 그러면은 제가 이 브랜드가 어떤 식으로 저 나라에 진출을 했는지가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브랜드의 대표도 굉장히 작은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도 대표도 처음에 혼자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제가 갖고 온 얘기는 다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은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일본 로프트도 이제 유통 그 브랜드 있는데 입점 지원 사업을 했고, 여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일본에 진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살짝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특히 수출과 관련된 거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어떤 지원이 솔직히 좀 더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서울 그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더 현대는 솔직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팝업의 성지이잖아요. 그 온갖 그 새롭고 또 젠지, MZ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팝업을 이제 굉장히 플래그십 스토어를 거기에 여는 건데요. 현대백화점 또한 수출 플랫폼으로 해서 더 현대 글로벌이 일본 파르크 시부야점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을 하게 일본에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통회사나 그런 자이언트 그리고 또 공공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인터뷰 대상자는요. 소상공인들 대표님들, 여기에는 6년차 친환경 핸드백 브랜드 사장님인데 별의별 어떤 정부 공공기관의 그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다시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강소기업 협회 부회장님, 이런 식으로 이분들에게 브랜드 널처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견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물론 민간 에이전시는 돈 있으면 쓰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어떤 열외로 두고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적에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페인 포인트 세 가지를 보면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솔루션하고도 연관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도 이제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나가는데 강의비가 좀 작대요. 그럼 여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도 비용이 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작은 하나의 비용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는 여러 개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내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경을 덜 써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대는 이만큼 했는데 만족도는 낮아지는 이러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마음이 아팠는데, 과연 한국에서 브랜드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너무 이제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지도가 받쳐줘야 되고, 인지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유통 플랫폼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유통 플랫폼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밀어주는 메인 구자에 노출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제가 양쪽의 생각이 조금 더 되는데, 또 거대 플랫폼의 입장에서는요, 그 브랜드가 굉장히 브랜드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메인 구자에 밀어줄 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밀어주지 못하니까는 이거는 약간 서로 양날의 어떤 그 칼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 페인 포인트는요, 뭐 어렵대요. 너무 복잡하대요. 뭐 ESG 지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무 맞추기도 어렵고, 우리 회사에 직원도 별로 없는데 그거를 팔로우할 인원도 없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방향으로 현재 지금 이런 것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해피 포인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문가 연결, 플랫폼을 좀 구축해 주자. 그리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협업하는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멘토와 멘티 프로그램이 있어서 중소기업의 인력이 적은 거를 좀 이해해 주고 그것들을 좀 페인 포인트로 풀어 주면은 해피 포인트가 되겠다 라고 하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숏폼 형식으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사랑받는 브랜드의 유형별 이야기, 그리고 브랜드 널처링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